스마트폰 시장 정세를 설명하는 가장 쉬운 방법. 하지만 성장 모멘텀이 사라져가는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기업들이 지난날과 같은 수준으로 이 출하량을 방어해내는 것은 점점 더 어려운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 앞에 서 있는 글로벌 스마트폰 기업들의 전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봤는데요.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이름을 놓고 비교해보면 삼성은 다소 불리한 지형 속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요즘 같은 글로벌화 시대에 소속 국가가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글로벌화를 외친다 한들 아직은 조금 공허한 외침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의 점유율 그래프를 보고 있으면 말이죠. 원래는 그 중에서 꽤 많은 부분이 삼성의 자리였다는 것,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익히 알고 계실 이야기가 될 텐데요. 중국 지역 내에서의 삼성 점유율이 처참하게 하락하는 이 2010년대 초반의 시기는 공교롭게도 이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판매량의 측면에서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시기와 정확히 맞물립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죠. 시장이 개화하기 훨씬 이전부터 공을 들여 마침내 선점해낸 시장을 드디어 해당 시장이 만개해 그 과실을 누려야 하는 시기에 모조리 빼앗겨버린 삼성.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삼성 스마트폰 전략들을 정리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한 장면이 바로 이 지점에 숨어 있습니다. 값싼 노동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새로운 생산 거점이자 그 스스로 거대한 신흥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이 두 지역에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진출한 삼성은 마침내 성공적으로 이 두 곳을 그들의 새로운 생산 거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 중 인도의 경우만 간략히 정리해보면 삼성은 97년에 컬러TV, 98년 전자레인지를 시작으로 인도 지역의 생산 설비를 조금씩 갖춰가면서 인도 기업과의 합작 형태로 세워진 이 삼성전자의 인도 법인 매출은 2000년에 이르러서 무려 10억 달러에 이르렀고, 2000년대 초반 삼성전자의 인도 법인은 인도 내 최고의 기업 중 하나로 인식되었습니다. 휴대폰 분야 역시 삼성이 인도 시장에 성공적으로 기반을 넓혀가고 있던 분야였는데, 이 시기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의 휴대폰 시장은 아직 모토로라와 노키아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시기 휴대폰 시장을 지배하던 주요 기업들은 스마트폰으로의 패러다임 변화 흐름을 정확히 읽어내지는 못했고, 결국 휴대폰 시장은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의 세대 교체를 겪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이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과 애플 두 기업이 이끄는 2강 체제로 정립이 되었죠. 2강 체제 속 삼성이 스마트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인도 휴대폰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지역 거점화를 통해 미리 기반을 확보하고 이 스마트폰이라는 변화 흐름을 정확하게 포착해낸 삼성은 결국 인도 스마트폰 시장을 선점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지난날 삼성 스마트폰 전략이 걸어온 시간들을 이야기하며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숨어 있는 지점이죠. 삼성이 이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통째로 상실하게 되면서 미래가 불투명해지던 시기에 때맞춰 인도 스마트폰 시장이 본격적인 성장세에 돌입하게 되면서 만약 아무런 대비 없이 맞았다면 실로 엄청났을 이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충격을 다소간 흡수해주게 된 것인데요. 스마트폰 시장이 형성되기 전인 90년대부터 장기적 안목에서 추진했던 이 신흥국에 대한 선점, 그리고 지역 거점화 전략들이 자칫 치명적인 위기에 빠질 수 있었던 삼성을 지켜줬던 것이죠. 삼성 스마트폰 전략의 지난 날들을 복귀해보면서 한편으로는 아찔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90년대 실행되었던 이 전략들의 그 장기적 안목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중요한 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에 의해 끝이 없을 것 같던 이 애플과 삼성 2강 체제가 마침내 무너지고 판매량 2위의 자리에는 화웨이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은 중국 기업들의 거센 공격을 버텨내며 판매량 1위의 자리를 수성해내고 있지만, 앞으로의 시간들은 어쩌면 지난날 삼성의 전략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가 필요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삼성이 전략적으로 투자해 선점 효과를 누렸던 이 두 곳에서 이제 더 이상 선점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5G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신성장 동력이라 일컬어지고 있는 5G 수요는 지난 에피소드를 통해 이야기 나눈 것처럼 이제 삼성이 작년 한 해 일부 국가에서 누리던 아주 작은 선점 효과는 거의 끝났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올해부터는 이 5G라는 단어가 삼성이 아닌 두 경쟁 기업들의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죠. 또한 엄밀히 이야기해서 이 5G는 판매량 자체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동력이라기보다는 스마트폰 교체 주기를 앞당기고 평균 판매 가격을 소폭 끌어올릴 수 있게 하는 부가적인 역할 정도로 다소 보수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옳고, 지난 세대 교체기들을 통해 유추해보건대 그 동력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어 현재 언론이 묘사하는 것처럼 스마트폰 시장 전체에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어줄 성격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아직 남아있는 스마트폰 시장에 최후의 미개 척지들에 자연스럽게 이목이 집중되는데요. 문제는 이 지역들이 스마트폰 시장 성장을 위해 남아있는 마지막 성장 동력인 것은 분명하지만 삼성이 마침내 이 지역을 수성해낸다 해도 그것을 삼성의 승리라고 기쁜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어떤 형태의 기업이냐를 규정할 때 관점에 따라 다양한 답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삼성은 세계 최고 수준의 규모를 갖춘 제조업체입니다. 스마트폰 사업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문제는 현재 판매량 1위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경쟁자가 중국의 기업들이라는 점인데 신규 시장은 물론이고 이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평균 스마트폰 판매 가격이 감소하고 있는 모습은 지난 10년간의 스마트폰 시장 정세가 어떤 식으로 흘러왔는지에 대해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북미만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들의 평균 스마트폰 판매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 이 내용들 속에 만약 삼성이 개발도상국들을 선점해내고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찾아낸다 해도 그것을 삼성의 승리라 부를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하는 이유가 숨어 있는데요. 수없이 많은 개별 이유들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출혈 경쟁에서 누가 압도적으로 유리할지는 불보듯 뻔한 이야기입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인도에서 다시 한번 증명되고 있고 앞으로 이들의 판매량 확보의 분수령이 될 마지막 남은 국가들의 이야기에서도 되풀이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들의 이름과 이들 국가의 소비자들의 소비 성향을 염두에 두면 이와 같은 점이 더욱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제품 라인업을 단일화해내고 온라인으로만 판매하는 이 100달러대의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것은 어쩌면 극한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 삼성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들을 모두 실행한 전략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 다음인데요. 이른바 최후의 미개척지 국가들 안에서의 점유율 전쟁은 앞으로 이 서플라이 체인 효율화 경쟁을 넘어 상대방이 쓰러질 때까지 출혈을 감수하고 버리는 생존 경쟁의 양상을 띠게 될 것이 분명하죠. 샤오미, BBK 산하 기업들과의 삼성 간의 싸움은 삼성이 지금 그들보다 얼마큼 앞서 있고 또 그들보다 얼마나 대단한 기술을 갖추었냐와는 별개로 제조업의 관점에서는 완벽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벌이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출혈 경쟁 속에 만약 삼성이 승리를 거두고 마침내 그 지역을 선점해냈다 하더라도 결국 이와 같은 선점 전략이 의미를 갖게 되기 위해서는 그 이후 시장이 성장하며 그동안의 출혈을 메꿀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달려있는데 과거 스마트폰 성장을 이끌었던 국가들과의 예와는 다르게 아마도 이 시장은 평균 판매가의 상승도 폭발적인 판매량 증가도 모두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시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거의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결론이 나게 될지 익히 잘 알고 있죠. 무조건적인 판매량 증대가 삼성이 향해야 할 방향이 아니라는 것, 새로운 10년이 시작되는 때 그들을 정해야 하는 새로운 단어, 그들이 향해야 할 새로운 전략 방향이 필요한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IM 부문의 새로운 리더 노태문 사업부장이 이야기하는 앞으로의 삼성 스마트폰 전략 방향에 대한 이야기와 나머지 이야기들 2부에서 계속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보내십시오.